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안매반한 표현을 썼잖아요. 단순 무식한 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언론 장악하지 않는 것 같이 언론 장악해야 사람들이 그게 안 속지. 너무 티나. 뭐 저 정성을 다하는 이게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 같은 KBS 장악 그 전에 MBC 장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이번에 9월달 되면 이제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바뀌면서 또 장악하기 시도가 있는데 무리를 둬서 약간 위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YTN 팔아버렸잖아요. YTN은 연합뉴스 TV랑 비슷하게 공공의 돈을 지원받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팔면 안 되는 상황이고 지분도 이제 마사회 같은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YTN이 주인이 바뀌니까 쉽게 표현하면 민영화 되니까 그 눈물겨운 충성 경쟁 벌이더라는 건데 김건희 명품백 영상 사용 불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용 불가가 이 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서울의 소리 측에서 안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써도 되는데 자기들이 안 써. 뭐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붙이고 골 장구쳐? 때리는 게 아까 안매바람 표현은 그런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KBS 지금 시청률 개판이고요.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새날보다 못해. YTN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돼서 아 이거 장악된 언론인이라 싶으면 정상적인 보도도 정상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아메바 같이.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요. 평상시 때 YTN 1위예요.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 가면 YTN 먼저 틀어놓으니까 24시간 보도 채널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상파 중에서 KBS 2개만 장악해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아주 망했죠. 참패를 했죠. 근데 아직도 이 미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봐요.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게 이런 뜻이거든요. 장악하지 않은 듯 장악해야 되는데 장악했다고 장악을 하면요.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장악된 언론의 메시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를 하고 그 뒤에 뭐 논평에서 드러나듯 드러나지 않게 뭐 여당이 유리한 쪽으로 한다면 모르겠으나 이거는 아예 영상도 사용하지 말고 김건희의 김자 꺼내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검사 쪽에서 해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소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절대 보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도 안 하게끔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YTN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초심님이 어제 검찰 이제 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김건희가 주는 대로 다 받더라. 초심님도 내가 성대모사 좀 연구 좀 해야 되겠어요. 특이하신 목소리잖아 지금. 특이하죠. 주는 대로 다 받더라. 그 영상에도 보면 뭐 이미 뭐 최재형 목사가 샤넬 화장품과 향수, 그다음에 위스키, 그다음에 책은 버렸다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디올백을 줬잖아요. 근데 나왔을 때 그 이후에도 한 두세 명이 뭐 신라 듀티프리 뭐 이런 것도 갖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톡톡 받습니까? 뭘 이런 걸 또 갖고 오세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받은 게 한두 번도 아니죠. 그 디올백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6월달에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임시연 써본 적 없을 거야. 아유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뭐 세트 하나가 180만 원이면 엄청 고급품이거든요. 네. 7월달에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 이건 또 그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았고요. 누가 드셨겠죠? 그 화장품도 버리지 않았고요. 자 8월달에는 전기 스탠드와 전통주, 9월달에 그 유명한 디올백 이렇게 줬는데 다 받았다. 야. 책만 버렸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중앙지검 수사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초심님이 좋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지 이번엔 중앙지검으로 안 갔습니다. 네. 대검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있는 대검으로 갔습니다. 그 이원석 총장도 사실 이제 마지막 남은 어떤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가 고발한 이 건을 조금 이거라도 수사를 해야 뭔가 마지막에 검찰로서의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본인도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행보가 어떨지. 그런데 이 사건마저 한편으로 묻어간다? 그럼 이건 분명히 본인들이 수사 기록을 봤을 거 아닙니까? 수사나 뭐 이런 증빙 자료를 봤을 텐데 이 건은 나중에는 결국은 드러날 거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같이 공범이 돼버리면 본인도 역사의 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분명히 특검이 된다면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힘을 쓰는 거다 생각하고 뭐 그분이 그닥 그렇게 정의로운 검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마지막 양심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예. 싶습니다. 저 카톡 하나 보여주세요. 여사님 책 8권과 약주는 잘 받으셨는지요? 여기서 이제 김건희 성대모사 한번 등장해야죠. 너무 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책 읽어보려고요. 술도 주셨어요. 시간 내 강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뵙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해요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서 한 말이 있는데 성대모사 김건희 성대모사는 마차님하고 임세은 님께서 잘하시는데 임세은은 가끔씩은 최은순 성대모사라더라고요. 약간 섞였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받았다고 자기가 인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재형 목사만의 주장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인사 청탁하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김영란법 위반 이 문제가 아니라 뇌물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사 청탁을 해서 그걸 들어줬다면 대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김영란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영상으로. 네. 그 인사에 개입하고 막 이런 뭐 저 금융위원 뭐 금융위원. 저쪽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황들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 만찬 취임식 끝나고 신라 호텔에서 했던 만찬이 딱 150명 들어갈 수 있는 만찬인데 거기에 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라던가 뭐 등등이 옵니다. 그 안에 정말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측근들만.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참석을 했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한테 본인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들어갔다는 그렇죠, 건 아닙니까? 저것도 청탁이잖아요. 청탁이죠. 대가죠. 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만찬하는데 저기 몇 명 되지도 않아. 저기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청탁인 거죠. 이 카톡이 공개되면 정말 스모킹건이 될 것 같은데 제3자의 인사청탁을 하는 정황이 들어있는 카톡이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의 답변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공개되면 좀 정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증거에 나온 것보다 더 센 거 간다. 그럼 김건희 입장이 어떻겠어요? 다시 들어가나요? 엄청 쫄리지. 네. 근데 이 타이밍에 2번씩이나 어떤 사과도 없이 기어 나왔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가 있다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건 다시 이따가 보내드리지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 않았던 아주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미중유의 캐릭터가 하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셨어요? 대통령 부인이 뇌물성의 그 어떤 걸 받고 고속도로 정점 희게 만들어버리고 주가 조작하고 근데 국민한테 사실 김건희가 대선 때 대국민 사과한 거는요 허위 경력 이력 딱 한 건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주가 조작 사과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저렇게 나대고 있는데 검찰에 뭘 제출했을지를 모르잖아요. 네. 얼마나 떨리겠냐고. 신경 쓸까요? 근데 뭐 자기가 절대적 존재고 나는 뭐 도사랑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뭐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하는 그쵸. 태도를 보니까. 생각이 있으면 안 나왔겠죠. 네. 그리고 좀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이번에 처음 등장했을 때 다시 재등장했을 때 옷과 마지막에 사라졌을 때 옷이 같은 옷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158일 이 동안에는 김건희한테 없는 시간인 겁니다. 그냥 이어붙이기를 한 무슨 거죠. 영화 같다. 잠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신이 그렇죠. 마취되어 나가 있었나? 그냥 사라진 시간 나는 계속 이어서 같은 일을 같은 자리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멘탈로 보여서 정말 좀 소름 끼칩니다. 나 어저께 그저 살이 뭐 반환됐을 때 나오는 얼굴을 보고 진짜 짜증나는 게요. 얼굴이 하나도 안 상하고 더 좋아졌어. 피부 뺑뺑해졌습니다.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사이코패스라고밖에 설명 안 돼. 우리 같은 사람도 네. 나 같은 사람도
총선 때 개고생하면 살 빠졌다고 막 댓글창에 달리잖아요. 살 빠졌다고. 그만큼 마음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이자들은 그렇게 뻔뻔한 거야? 그리고 지금 약 150일 넘게 이제 두문불출했는데 저도 이제 옛날 들리던 얘기는 이 김건희 씨가 너무 마음고생하고 있고 섭식장애가 있어서 엄청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대통령실 관련된 그 간접적으로 들어서 진짜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래도 마음고생은 하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웬걸 나온 거 보니까 똑같은 거야. 가짜 뉴스였어. 나는 잘못된 뉴스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돌렸던 가짜 뉴스였어. 예. 동정 여론 때문에. 동정 여론으로. 아, 또 열받네. 그런 짓까지 한단 말이야. 철석같이 믿고 있었네. 난 또 진짜 설마 정말 마음고생하고 있었나 했네요. 정말. 거기에 총선 전에 돌려서 국민의힘 지지층 투표를 유도하는 하나의 스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나. 참. 자, 새날 구독 타임인데요. 근데 구독이란 말씀도 제가 드리기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신 분들한테 구독이 좀 빠졌잖아요.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100만 갔는데 빠져서 99만 되면 덜 받아요. 아니 그래서 100만을 훨씬 넘겨서 101만이나 막 이렇게 되면 뭐 화가 났을 때 좀 구독을 빼시더라도 100만 아닙니까?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아니요, 이제 근데 지금은 마음을 놓은 게 새날의 목표는 90만입니다. 왜 자꾸 하향 목표를 잡으시나요? 왜 이게 있잖아. 유튜브 한번 시작했으면 100만 한번 내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마음 다치신 분들한테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시겠죠.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